이슈 뉴스입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던 조수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잦은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MBN이 진행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와 거물급 인사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는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피파 랭킹 101위 태국과 비겼습니다. 대표팀 내 여러 논란에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족을 노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는 설비가 폭발해 4명이 다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때맞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는데 선거 기간 국경지대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꽃샘 추위가 풀리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22대 총선이 19일 남았습니다. 저희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격전지로 꼽히는 12개 지역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서울의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 3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강벨트에선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MBN 여론조사에 포함된 한강벨트 3곳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 공천 갈등 등으로 대진표가 비교적 늦게 완성된 중구 성동갑.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역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이 출마하며 3자 대결이 성사된 영등포갑.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50%의 지지를 얻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권 대결로도 불리는 마포을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함훈경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세 지역 모두 정권 심판론의 응답자 과반이 공감했고 야당 심판론은 비슷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어느 비례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3개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MBN은 4.10 총선까지 3주에 걸친 여론조사로 격전지 12곳의 민심을 계속 살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강벨트에선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와 거물급들의 빅매치가 펼쳐지는 경기 분당감은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종로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 이 분당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사이 격차가 1%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4.10 총선 20일을 앞둔 서울 종로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44%의 지지율로 38%의 지지를 받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6%였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입니다.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2%였습니다. 두 지역에서 중도층 민심은 민주당에 기울었습니다. 종로에선 중도층의 48%가 곽상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32%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분당갑은 중도층의 절반 이상이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36%였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여당 우세 속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종로는 국민의 미래 31%,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0%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3%로 국민의 미래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분당갑도 국민의 미래, 조국 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3%, 6%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주에선 공장 안에 설비가 폭발해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차에서 내립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서울중앙지법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재원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오재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 중턱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예산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농사 짓는 분인데 콩깍지 깻단 같은 거 태우는 그런 거 하시다가 산으로 좀 옮겨 붙은 것 같아요. 산불 진화에는 차량 6대와 인력 48명이 투입됐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는 집진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유지를 강조했죠. 오늘은 한반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완료 궤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유사시 미국의 군수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연기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 완료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I mean we're on the trajectory to complete it. So we're working on it and we're moving forward. 다만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작권은 시간이 아닌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군수품 지원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South Korea, it's not a third world country, it's a first world country that can have production, that has production capabilities. 군수 지원과 관련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거론한 것은 유사시 보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또 한미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실존적 위협은 양국과 미국을 겨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회색지대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정규전은 아니더라도 저강도 도발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푸틴의 당선 승인에 때 맞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는데요. 선거 기간에 벌어진 전투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87.28%라는 전례 없는 대선 득표율이 선관위에 의해 공식 승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5선이 공식화된 겁니다. 때맞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새벽부터 사이렌과 함께 미사일 30여 발이 쏟아졌고 폭발로 창문이 날아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7명이 다쳤고 민간인들의 보금자리도 부서졌습니다.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6주 만이자 푸틴 대통령의 선거 승리 이후 처음으로 당초 경고한 대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Киевский неонацистский режим задумал и пытае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ряд преступных, демонстратив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акций. Безнаказанными эти удары противника не остаются и не останутся.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예상되자 유럽연합은 영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만 8조 원이라며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We must know to match the speed of our response with the extent of this threat by quickly taking the next steps on redirecting the revenues from frozen Asian assets for the benefit of Ukraine. 러시아 크렘린궁은 동결된 자산을 건드리는 것은 도적행위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추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나란히 충남을 찾습니다. 충남은 부동층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한 위원장은 보령과 서천, 이 대표는 서산과 당진, 온양을 방문해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늘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공격을 받은 피해 남성은 흉기에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깊은 밤 모자와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약 7분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급하게 달려가고 순찰차와 구급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채 다시 모습을 드러낸 50대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40대 지인 여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미리 준비한 라이터용 기름을 뿌려 신체에 불을 붙이고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칼을 뭐 찔렀다고 그러시던데? 경찰차가 온 거 보고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흉기에 가슴 부위를 다치고 화상까지 입은 피해 남성은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현금 1억 원을 강탈한 20대 남성 9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후 경기도 안성과 부산으로 흩어졌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이 갑자기 달아나자 피해자가 황급히 쫓아갑니다. 잠시 뒤 남성의 공범과 피해자 일행이 도로를 가로지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코인 거래를 미끼로 불러낸 뒤 현금 1억 원을 강탈한 겁니다. 남성분들 한 10여 명이서 막 실랑이를 하시면서 경찰을 불렀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차량 3대가 나타나 일당 7명이 가세했는데 피해자 일행이 차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차량으로 달아난 일부 공범은 현장 상황을 살피려고 몰래 되돌아왔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공범들은 서울을 곧바로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양성터널에서 공범 4명이 덜미를 잡혔고 나머지 2명은 부산까지 달아났지만 검거됐습니다. 내려오는 예상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순찰차를 보낸 거예요. 정차시켜서 4사람을 검거를 한 거죠.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고 도주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들여 관리했던 고위공직자 명단이 있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데 이 멤버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박스 한 상자를 들고 승강기에 오릅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구성원으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시작하는 걸까요?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그간 진전이 없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의료 대란 소식입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 중 복귀하면 처분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대화의장을 마련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혀서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 복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련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이에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정부가 대화의장을 만들면 사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사법적 조치는 풀어주고 대화하자는 태도를 보여야 전공의들도 나와서 대화를 할 겁니다. 이것마저 풀어주지 않고 전공의들 복귀하라 그러면 절대 복귀하지 않을 거고 저희 교수들도 더 이상 전공의들을 설득할 힘이. 정부도 3월 안에 복귀하면 처분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3월 중 복귀하는 인원에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처분 감경만으로는 전공의와 교수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의전원 교수협의회는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다. 이렇게 단체 행동을 조장하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집단 행동을 내년 8월까지 계속한다면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교육부 이관우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지만 이를 되돌릴 수 있다며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성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언급하며 내년 8월까지 의료 대란이 지속된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 의료 중대비상 상황에 해당해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학별 정원도 내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학이 임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글 말미에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직한 일부 전공의를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조기 귀국한 이종섭 대사는 4월까지는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다며 공수처에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왔는데 이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를 끝나지 못해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최상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사는 오늘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데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잡힌 회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대사 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압수한 물품의 분석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 사령관 등 하급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건 윗선인 이 대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섣불리 재조사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어제 공수처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고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머물 수 있고 5월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류준열 씨가 홍보대사를 맡은 그린피스 측이 홍보대사 내규를 검토 논의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류준열 씨는 북극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기후재난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해 동아시아 최초 그린피스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류준열 씨가 골프 애호가란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른바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소식에 그린피스의 후원을 취소하겠다며 류준열 씨의 홍보대사 위촉도 취소하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리꾼들의 비판에 그린피스 측은 후원자들의 문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캠페인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투 글로브를 끼고 샌드백에 주먹을 날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었죠. 사진 속 이를 앙담은 표정이 꽤 비장해 보이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권투하는 모습의 흑백 사진 2장을 현지 시간 지난 19일 SNS에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사진을 파병 논란과 연결지으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강인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종종 상의 탈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강인함을 과시하곤 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결 구도를 이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 한 장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네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통역사가 오타니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는 최근 불법 도박으로 최소 450만 달러, 6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면서 오타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페이는 이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됐습니다.
2017년 오타니의 전담 통역사로 고용된 후 오타니의 선수 생활 내내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오타니 단짝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이번 서울 방문도 함께했는데요. 그만큼 믿었던 단짝에게 상처를 받은 오타니 선수는 물론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도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4.10 총선의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라 정식 후보로 선거운동을 뛰게 되는데요. 여야는 거대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으로 정면 충돌하며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예비 후보들이 공천장과 기탁금 영수증 등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2년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며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2년 동안 민생, 민주주의가 후퇴된 것에 대한 정권 심판이고요. 그 물가 문제, 그리고 민생, 그리고 정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못 살겠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며 거대 야당 심판론을 주장합니다. 4년 동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냐고 못했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정쟁 정치적인 것보다 민생을 챙기고. 거대 양당 심판론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얼마나 세를 모을지도 관심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하신 분들도 우리의 국민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선택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정당인데요.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 국회 의석수대로 후보자 기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 28일부터는 여야 모두 총선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험지를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향했던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했습니다. 대구 유세 현장에는 김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 들어서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땐 대구가 있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범죄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한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조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로 흔들렸던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면 찾았던 보수 1번지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이후 찾은 대구 동성로에선 지역 후보들이 함께 모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경산의 조지현 후보 지원도 함께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다시 한번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본격적인 정책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조수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또다시 낙마자가 발생한 서울 강북을 지역에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새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에 조수진 변호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다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와 보이스피싱범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결단을 내린 걸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도 공천 취소를 건의하는 등 기류 변화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조 변호사에 대한 당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하는 후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적격 공천 문제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오후 6시까지 새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경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생환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22대 총선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일단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MBN 여론조사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부터 한번 짚어봤는데 수도권 지역 이 5곳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쭉 이렇게 보면요. 5곳 모두에서 정치 이념은 중도 성향이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작게는 9%포인트에서 많게는 22%포인트까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 가운데 30%가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비중인 25%보다 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수도권 판세는 중도층 민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적 성향이 보수다, 진보다 아니면 중도다라고 하는 답변 각각 30%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통상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면서 중도층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데요. 민주당은 물가 등 민생 문제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중도층 표심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 등 악재가 해소됐다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도층 표심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 한마디에도 이 표심이 바뀔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지도부는 후보들에게 연일, 말조심, 입조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의 과반 낙관론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후보들은 200석 확보를 거론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예측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에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어서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목표 의석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장성민 경기 안산갑 후보가 여당의 목표 의석수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네, 이 발언 직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라고 내부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정봉주 후보가 낙마를 했고 조수진 후보도 이제 낙마를 했어요. 네. 이 지역이 도대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재로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천을 안 하는 것 아니냐, 무공천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이 서울 강북 을 지역이 민주당 텃밭인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조 후보와 전략 경선을 치른 박용진 의원이 생환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입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차점자를 승계했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이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6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략공천은 보통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 이런 절차를 밟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지난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정대로 후보자가 빠르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거론되어 온 원외 친명 인사가 전략 공천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죠. 앞으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주라는 권고가 나왔는데요. 이젠 아이를 낳으면 애국자라며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차 공무원이자 두 아이 엄마이기도 한 A씨에게 육아휴직은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무원의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은 한 달 1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2년간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는 사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충당을 했고 대출금이 너무 누적되는 게 부담돼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역시 1년에 불과해서 아이 한 명당 육아휴직 3년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1년 만에 복귀한다고 해도 승진이나 성과급에서 또 다른 차별을 당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복귀자는 예외 없이 평가 등급 하위권에 배정받는 문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업무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며 복귀한 뒤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 중에서 일부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복귀하는 공무원에겐 육아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사근무평가 방식을 우선 제안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3년간 전액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을 할 때도 일정 비율은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 양육자에게 할당하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권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들은 임대주택 우대를 제외하고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데요. 무슨 얘긴 걸까요?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깃털 의상부터 투구,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데요. 독일, 미국, 스위스 등에서 페루로 송환된 고고학 유물들이라고요. 무려 4,600점의 유물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누적해보면 5,400여 점의 작품이 돌아왔다는데요. 고국을 떠나 외롭게 떠들던 유물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당근, 사과, 상추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이 동물.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는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들판 위에 몸집이 꽤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북이를 사진에 담기 바빠 보이죠. 나이가 무려 192살이라는 이 거북이는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특별한 거북이라는데요. 실제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돼 있다고요. 최근에는 탄생 200주년이 가까워지면서 식단 관리도 열심입니다. 하나의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는 최고령 거북이 조나단. 앞으로 더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거대한 작품이 거리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어디 화재라도 난 건가 싶지만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열린 행사였다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조각상. 이를 포함한 전시된 다양한 조각품들이 모두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스페인 해변 도시에서 파야스라는 축제를 열고 불꽃놀이를 하며 조각품들을 불태우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연례 전통 중 하나라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찾아온 건지 사람이 너무 많아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요.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축제들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시간입니다. 전시작이 아닌 호텔 객실 안에 미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또 유명 애니메이션 OST를 70인조의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전시와 공연을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호텔 객실로 들어서자 유명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기존 미술관과 달리 집안에 걸린 작품을 감상하는 컨셉의 핑크 아트 페어로 올해는 34개 객실에서 약 250명의 신진 작가와 중견 작가의 작품 10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붓 대신 버려지는 플라스틱 카드나 나무젓가락, 상품 포장지나 끈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작가는 추상화를 통해 축복의 의미를 전합니다. 사랑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미술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바라겠습니다. 관람객은 호텔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작품의 아름다움과 유니크함, 자유로움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핑크아트 페어의 주제는 사랑과 평화라는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타이틀로 열정적인 팬을 갖고 있는 중견 작가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브리 사운드의 창시자로 통하는 히사이 시조의 영화 음악이 대규모 풀편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만납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마녀배달부 키키,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등 주옥 같은 OST를 클래식계 차세대 지휘자인 김재원이 지휘봉을 잡고 현재 클래식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환상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 음악을 통해 관객들의 잊지 못할 여운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겠고 밤이 되면 전국으로 확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이들 지역은 비와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봄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1도, 대구는 2.2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제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 해안가를 따라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